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백인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엄마 아빠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기침이 결국 차도가 없어서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아니면 열이 나면서 폐렴 얘기를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폐렴으로 간 애들도 있을 거고 몇 번 경험해본 애기들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애기들도 있고 오늘 폐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폐렴이라고 하면은 보통 엄마 아빠들이 엄청 무서워들 하세요. 근데 일단 애기들 폐렴은 그래도 어른들 폐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위독하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는 드뭅니다. 폐렴이라 해서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 그러면 폐렴이 뭐냐, 기침 감기,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등 많은 얘기들 들어보셨을 건데, 폐렴이 뭔지를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계는 어떤가요? 입이 있고, 그리고 식도를 타고 가서 위, 이제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이런 순서로 소화계가 이루어지듯이 호흡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있고 인두, 후두를 지나서 기관, 큰 트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갈라지는 기관지, 그리고 좀 더 가느다란 모세기관지, 그리고 폐 실질 조직인 허파, 폐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염증 부위에 따라서 진단명이 이제 기관염, 기관지염, 그리고 가느다란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폐실질 조직이 생기는 폐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순대 가면 이제 허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파 보시면은 이제 허파 실질 조직도 있고 가느다란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멍이 기관지 숨구멍 트랙트입니다. 기관지 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기관지염이라고 하고요. 그 실질 조직에 대한, 그 나무로 치면 나뭇가지가 아닌 나뭇잎이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뭐 몇 개 있어요. 뭐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그거 두 가지가 제일 흔하겠죠. 뭐 이제 뭐 기생충, 곰팡이, 이도 저도 속하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등등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폐렴이 오게 되면 이제 열이 난다거나, 뭐 심지어 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침이 심하다거나, 이제 숨이 많이 가빠진다거나, 호흡하는데 방해된다거나, 이제 호흡기계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길어요. 감기가 우리 한 일주일 간다고 생각하면 폐렴은 짧아도 2주일, 막 한 달씩 이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가 없고 너무 길어지면 폐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결국은 폐렴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균이죠. 그리고 뭐 요즘 요 떠들썩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흔히 감기균,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은 그래도 조금 경하게 오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까지 요하는 세균성 폐렴도 있습니다. 우리 예방주사 맞을 때 뇌수막염 들어보셨죠? H인플루엔자 뭐 그런 거 등등도 이제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아주 특별한 균이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있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흔한 균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폐렴으로 진료해봐도 상당수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고, 사실은 심지어 학동기 내지는 학동전기, 거의 한 만 3세에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오히려 제일 많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제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이제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세파 계열 항생제 안 들어요. 저항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페니실린 계열랑 세파 계열 항생제는 세포벽에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는 거기에 저항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코로라이드라는 특수 약물을, 특수 항생제를 써야만 좋아지는 종류의 폐렴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자체도 이 녀석이 나쁘게 진화가 돼가지고 특수 약물에도 내성을 가지는 트렌드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치료하는데 조금 애먹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흔하게 하는 질문이 폐렴이면 다 입원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볍게 오는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뭐 먹는 약으로 대증 치료해가면서 집에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그리고 찬 공기에 대한 노출을 줄인다거나 습도를 좀 유지시킨다거나 간접 흡연을 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물 치료로서도 충분히 바이러스성 폐렴을 잡을 수 있고요. 세균성 폐렴은 근데 안타깝게도 보통은 입원으로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먹는 약으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입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아기가 좀 더 힘들게 도와주는 대증 치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수행요법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폐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폐렴의 종류, 기간, 같은 폐렴이라도 애들마다 오는 강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폐렴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청진기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 아니면은 코로 이렇게 이제 도말 검사, 타액이나 침을 묻혀가지고 콧물을 묻혀서 PCR 검사로서 이제 폐렴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폐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마쳤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drop top, smoking, no cooking, the hot box. Fucking on your bitch, yeah, that. Cooking up dope in the crock pot. We came from nothing to something, nigga.